안녕하세요, 민국입니다. 오늘은 팀앱 점수 100점을 자랑하는 제가 어떻게 팀앱 점수 100점을 맞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저도 좀 달리는 차를 어쨌든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막 시내에서는 안 그러지만 좀 직선 구간 나오고 그러면 저도 밟고 싶고 해요. 저도 똑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랑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제가 평균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거예요. 그런데 이 팀앱 점수가 어떻게 100점이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급정거,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출발 또는 급가속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과속에 대한 기준입니다. 우선 급정거 말씀드리면요, 이게 3초 이내에 속도가 30km 이상으로 줄어들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. 팀앱을 목적지를 찍고 운전을 하시는 분은 이 운전이 어땠는지를 팀앱이 뭐 100점짜리 주행이었어요, 아니면 뭐 과속, 급정거, 뭐 급가속 몇 건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. 그런데 이 과속보다는 급정거, 급출발, 급가속이 감점이 될 수 있는 폭이 훨씬 큽니다. 점수에 정말 치명적이에요. 그래서 50km 정도 시내를 지나다니시다가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주황불로 변했잖아요. 그런데 요즘은 사실 주황불을 정지선 전에 원래도 넘어가면 안 되지만 이게 대법원 판례가 한 번 더 빡빡하게 나와가지고 정지선 이전이든 어쨌든 주황불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라는 논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내 앞에 차가 없는데 60짜리 도로에서 내가 40으로 가더라고 하더라도 40에서 0으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3초 이내에 줄여야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런 상황에서는.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? 멈춰야죠. 근데 팀앱에서 이걸 어쨌든 점수를 깝니다.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요, 여러분 어차피 그 급정거 할 것 같을 때 휴대폰 대부분 이렇게 손에 들고 운전하시진 않잖아요. 거치를 해두고 쓰시잖아요. 팀앱을 그 강제 종료를 시켜버리세요. 그 강제 종료가 무슨 말이냐, 멀티태스킹 바, 안드로이드는 뭐 3줄짜리 버튼이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멀티태스킹 바 위로 올리면 이렇게 앱 종료할 수 있는, 그리고 팀앱 다시 실행하면 목적지까지 다시 안내해줄까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때 예 하면 이어집니다. 그 팀앱 점수 때문에 막 주황불을 막 무리해서 지나가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시면 그냥 차라리 끄세요. 다만 이제 카플레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힘들 수는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급출발하고 급가속인데, 둘을 구분한 이유가 급출발 같은 경우는 속도가 0에서 이제 갑자기 3초 이내에 30km 이상의 상승폭을 찍어버리면 얘가 점수를 깝니다. 그래서 가급적 출발하실 때 그 30km까지 올리시는 거를 한 4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나눠서 그냥 지그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급가속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월을 하시다 보면 좀 속도 잘 나오는 차들은 뭐 3초 이내에 30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. 완전 풀악셀 치면서 추월보다는 이 3초에 30이라는 수치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면서 운전을 하시면, 근데 이거는 이제 팀앱을 켰을 때 얘기입니다. 뭐 사실 팀앱 안 켜면 뭐 사실 상관없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과속에 대한 얘기입니다. 과속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그 카메라 뜰 때 예를 들어서 내가 60짜리 카메라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. 그런데 운전을 75km로 하고 있어요. 그 카메라 띵띵거릴 때 만약에 60짜리 도로에서 내가 75로 달리고 있어, 그땐 까입니다. 그거는 과속으로 나와요. 그런데 이게 한 번 그랬다고 과속이 막 바로 까이지는 않습니다. 급정거, 급출발, 급가속보다는 안 까입니다. 그런데 이게 70도로에서 램프 구간 진출로라고 하죠.
40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나 이거 과속 될 수도 있으니까 나 속도를 빨리 줄여야겠다 하다가 오히려 이게 급정거로 찍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급정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과속으로 조금 구간이 찍혀 있는 게 낫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점수 산정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약간은 단순합니다.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운행을 250km를 해서 뭐 6개월간 뭐 운행 거리가 뭐 250km인 분이 있고 500km인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. 그런데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급정거를 똑같이 3번을 하신 분인데 250km 운전하신 분보다는 500km를 운전하시면서 급정거가 3번인 분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시스템입니다. 급정거를 83km에 한 번을 했느냐, 급정거를 166km에 한 번을 했느냐,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오래 운전을 한 사람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시스템이다. 그래서 이 티맵 점수가 높으면 사실 보험료 할인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할인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. 이 점수가 낮다고 운전을 못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. 시내 운전을 하다 보면 급정거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생기고 급정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 3초 이내에 30km 절대가 30km의 속도 변화값이 생겼다고 점수를 까버리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점수가 까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나는 운전을 막 너무 개판으로 하나?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, 그 다음에 팀의 100점이라고 해서 막 쟤는 완전 정석충이네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.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꼭 아무데나라도 좀 찍고 운전을 해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린다는 바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안전운전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제발 부탁드릴게요. 아니 구독이랑 좋아요 좋아요는 그렇다 치고 그 구독자 비율이 너무 낮아요. 그 영상을 제가 띄울게요.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구독자가 아닌 분이 95%인가 99%인가 뭐 그랬어요. 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제발 저 구독자 1000명만 넘게 해주세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형님들 누님들 제발 진짜 한 번만 감사합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구독한 게 아깝지 않도록 보답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